첫 번째, 국영-GNM.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국영-GNM. 자, 손학규 관련 종목으로 알려져 있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측근이 손학규 등급비 연쇄 해동을 가졌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손학규가 반기문 안철수 참여에 빅텐트가 가능하다는 그런 분석이죠. 그러면서 지난달 30일에 방한한 매너포트 전 선대위원장이 31일 이 국정위원장과 민주당 김 전 대표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 등과 연쇄 해동을 가졌다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자면 뭐 아직까지 뭐 나쁘지는 않은 추세예요. 일단은 뭐 보시면 60선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고요. 뭐 물론 지금 한 4% 정도 상승폭이지만 자리 자체로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전 의원이 뭐 대선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나름 요만큼의 킹메이커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국영-GNM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건드려봐도 좋을 만한 그런 자리인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세명전기. 자, 여야 대선 주자의 공통적인 공약이죠. 당선 때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속고 속는 게 정치인들 말이니까. 대북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죠. 최초의 공통적인 대선 공약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세명정의 같은 경우에는 대북 특사 발언에 과거에 급등을 했던 적이 있죠.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대북 특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발언에 과거에 급등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리로 본다면, 추세적으로 본다면, 거래량으로 본다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입니다. 다음은 선도전기.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명전기하고 연장선 아니면 동일선상에 있는 그런 흐름이죠. 북한이 태도 변화 전이라도 대화를 하겠다 하면서 대전환적인 부분들을 예고를 했습니다. 뭐 관련 기사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야 차기 대권 주자 10명 전원이 임기 중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죠. 또한 이들 대다수가 북한의 비핵 관련 태도 변화가 있기 전이라도 우리가 먼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혀가지고 차기 정부에서는 제재 일변도의 현 남북 정책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즉각 재개를 추진하거나 북한 태도에 따라서 협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조사가 됐다고 하죠. 그러면서 관련 종목으로서는 선도전기가 장중에 파동적인 부분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CJ시푸드. 장뒤에 살짝 파동이 일어났었죠. 자, 이제는 계란에 이어서 식용유 대란 가격, 식용유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현재 보아집니다. 가격이 초급등을 했다고 하죠. CJ시푸드는 식용유를 제조,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개인적으로 계란이 너무 많이 올랐죠. 다음은 팜스토리. 자, CJ시푸드하고 연장선 동일선상에 있는 이슈입니다. 식용유 대란의 원인이 남미 대홍수로 콩 수입량이 급감을 했다는 그런 이유죠. 어제 관련 기사로서 서울사료가 연해주 생산 콩을 국내 수입한다고 하는데 팜스토리가 바로 서울사료 계열사로 현재 보유하고 있죠. 뭐 관련 기사를 말씀드리자면 식용유 대란 조짐에서 치킨집이나 중국집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해 남미 홍수로 식용유 원료인 콩 수입량이 줄어든 데다가 수분이 많이 포함된 이들 콩으로 기름을 짤 때 불량품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은 흥하해운. 한진해운 홈페이지에 청산이 언급이 됐다고 하죠. 뭐 그러면서 한진해운 청산의 최대 수혜로 흥하해운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에 한진해운의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 파산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기사가 있네요. 반사이익으로 흥하해운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그네틱스.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메모리 시장이 올해 100조 원을 돌파한다는 이슈죠. 삼성전자, SK 수십조 원대의 대규모 투자 진행을 추진 중이다. 이런 이슈입니다. 과거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자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확대 소식에 파동을 일으켰던 적이 있죠. 삼성전자가 차세대 모바일용 메모리, 유니버셜 플래시 스토리지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드론, 가상현실 기기, 그리고 자동차용 시장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소식에 과거 시그네틱스가 상승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디젠스. 자, 오늘 상당히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죠. 디젠스. 자, 새누리당이 반기문 카드를 버리고 황교안 카드를 저울질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디젠스가 장중에 부각을 받으려는 모습이죠. 받고 있습니다. 뭐 확인이 약간의 애매한 뉴스이긴 하지만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금일의 핫 이슈적인 종목들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전기, 충전기 전문 제조업체로서 수배 전반 및 배전 제어 장치, 그리고 가스 절연 개폐 장치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제품들이 빌딩과 대규모 플랜트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이르기까지 전력이 공급되는 모든 건물에 설치된다고 하죠.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공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 코스닥 상장사인 PNC테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북주를 계속 주시하는 것은 좋든 싫든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 4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관련해서 임덕규 전 의원이 말한 부분은 국민 행복과 번영을 위한 정당, 그리고 젊은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당, 유엔과 같은 대통합 정당, 남북 통일을 이룬다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약간은 꿈만 같은 이야기가 나왔죠.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남북 통일을 위한 정당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대북주를 관심권에 포진시키도록 하셔야 됩니다. 물론 배가 여전히 고픈 김정은이가 요새 조금은 잠잠한 가운데 입으로만 떠들어대고 있지만서도 그러한 잠잠함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른다는 게 리스크적인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러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우리는 광명전기를 계속 주시하도록 합니다. 일단 공약주로서, 정책주로서 가장 파이가 큰 것은 여전히 대북주라고 보는 관점이죠. 금일 세명전기로와 장중에 이슈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관련 내용들이 세명전기로 뿌려졌지만 여야의 대선주자의 공통적인 공약은 바로 당선이 되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금일도 장중에 광명전기가 파동을 일으켜줬죠. 추세적으로 살펴보자면 3,500원만 돌파를 해준다면 4,000원대 구경은 금방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계속 동종목인 광명전기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Y 패널. 자, 건축 외장재 패널 전문업체죠. 건설 기초 자재 중 하나인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뭔지 모릅니다. 아무튼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주요 종속 회사인 SY테크, SY산업 역시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금일 같은 경우 장중에 파동적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타 다른 반기문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 중에서는 부방과 함께 금일 파동을 상당히 거칠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명분이 가장 중요한데 명분상으로 본다면 SY 패널은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지난 권리락 이후 한번 출렁거렸던 부분들이 있지만 유증으로 받을 것들은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계속적으로 하신다면 상당히 추세로는 아직 먹을 것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1선에서 잠시 멈칫하다가 돌파를 했지만 상방으로 32,900원, 이 라인을 돌파하자마자 바로 급등적인 모습들이 나타났죠. 금일, 자 이제는 37,600원까지는
볼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즉, 한방 터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명분이 가장 중요하죠. 시청자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